만약 지금 XRP 10,000개를 손에 넣어서 2040년까지 묻어둔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최근 XRP 커뮤니티에서는 1만 XRP 보유 전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도 영상을 통해서 비슷한 주제를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등장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RP 가격은 2.15달러 주변에 있어서 작년 대비 350%나 급등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시세로 XRP 10,000개를 사려면 21,500달러, 우리 돈으로는 2,8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XRP 리치 리스트 데이터를 보면 전체 656만 개 지갑 가운데 1만 1000 XRP 이상 보유한 지갑은 불과 4%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은 XRP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5년 뒤인 2040년 XRP 10,000개 가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물론 어떻게 될지 실제로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의 장기 가격 예측 나온 것들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크립토 예측 플랫폼 텔레가온 같은 경우에는 2040년 XRP 한 개 최고 가격을 160.34달러, 최저 가격도 119달러 선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측대로라면 만 XRP의 가치는 최대 160만 달러, 최소 119만 달러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2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지금 2만 달러 남짓을 투자해서 15년 뒤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시나리오가 만약이라도 실현된다라면 XRP 10,000개 보유자는 모두 100만장자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과감한 전망을 제시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크립토 거래소 체인즐리의 예측을 보면 2040년 XRP는 최소 16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 XRP는 1680만 달러, 220억 원 정도가 돼서 지금 현재 대비 77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체인즐리의 초강세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11월에 XRP가 무려 1415.83달러까지 치솟는다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2만 달러 규모로 매수한 1만 XRP의 가치는 1억 4천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따지면 1,80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6만 5천%, 그러니까 657배 이상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XRP 한 개 가격이 1,400달러를 넘어서면 불과 700 XRP만 갖고 있어도 100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꿈의 시나리오. 이건 조금 너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숫자를 기반으로 한 꿈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세계에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모를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완전 정반대 예측을 내놨습니다. 한 보고서에서 XRP가 결국 주요 사용처 확보에 실패하고 국제송금이나 토큰화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 가격이 0.13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이런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된다라면 1만 XRP의 가치는 겨우 1,300달러, 우리 돈으로 170만원 수준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95% 이상 손실이 나는 끔찍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이 시나리오가 2030년쯤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지만 2040년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혹은 나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XRP의 장기 운명은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엄청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XRP의 미래 가격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가르는 핵심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낙관론자들은 XRP가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는 국경 간 결제와 송금 분야에서 기술적 우수성과 효율성을 입증해왔고, 리플사는 이런 실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세계 은행들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뒤에서 다룰 글로벌 유동성 시나리오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도 긍정론으로
힘을 싣는 부분입니다. 최근 보도 내용들을 보면 8개 이상의 기업들이 XRP를 자산으로 트레저리로 보유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 규모가 총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글로벌 투자 기업을 포함해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 10여 개 현물 ETF, XRP ETF 출시도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월가의 거물들과 대형 펀드까지 XRP 시장에 속속 참전하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잘 이어진다라면, 정말 잘 이어진다라면 앞서 소개한 장밋빛 시나리오들의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XRP가 전 세계 은행들이 보유한 유동성의 25%를 차지한다면 과연 XRP 가격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정은 XRP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꽤나 야심찬,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비현실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엄청난 상황이긴 합니다. 국제송금망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XRP가 글로벌 공동통화처럼 쓰인다라면 막대한 자금이 XRP로 흘러 들어갈 거라는 그런 발상인데, 일단 숫자로 한번 환산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은 전 세계 크로스보더 유동성 풀을 정확히는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국 통화 공급량, M2 지표 등을 근거로 어림잡은 추정치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애널리스트 마티 파티의 분석을 보면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4개의 경제권의 M2 총합은 83조 3,700억 달러에 달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돈이 국경 간 결제에 쓰이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국제결제은행의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 M2의 10에서 15% 정도가 해외 결제나 외환 준비금 등으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이걸 감안하면 전 세계 은행들이 해외 송금과 결제에 묶어두는 유동성 규모가 대략 8조 달러에서 12조 달러 사이, 중간값으로 10조 달러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유동성 가운데 25%를 XRP가 책임진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조금 더 단순화 시켜보겠습니다. 만약 XRP가 25% 유동성을 100%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가정하면, 다시 말해 2조 5천억 달러를 전부 XRP 가치로 담보해야 한다라면 XRP 한 개 가치는 얼마나 돼야 하는 걸까? 필요자금 2조 5천억 달러를 XRP 유통 공급량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면 될 겁니다. 현재 XRP는 588억 개 정도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588억 개로 2조 5천억 달러를 나누면 토큰당 42.5달러가 나옵니다. 현재 2달러 안팎인 가격이 40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이 된다라는 거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25%를 차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어려움, 빡센, 정말 몇십 년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빡센 숫자라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고정적으로 자금을 묶어두는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더 복잡해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자금 회전율 개념이 중요한데, 하나의 XRP가 1년에 여러 번 재사용돼서 국제 송금에 쓰일 수 있다라면 동일한 금액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XRP 총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XRP 한 개가 1년에 5번씩 거래에 활용된다라면 2조 5천억 달러 규모 흐름을 떠받치는 데는 5천억 달러 규모의 XRP만 있어도 가능해집니다. 이럴 경우 토큰당 가격은 8.5달러 수준이면 됩니다. 반대로 회전율이 낮아서 XRP 한 개가 1년에 2번밖에 쓰이지 않는다라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이 XRP에 묶여야 하기 때문에 토큰당 21.25달러 요 정도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2조 5천억 달러의 4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회전율이 10으로, 그러니까 1년에 10번이나 사용하게 된다면 필요한 XRP 총량은 더욱더 적어져서 가격은 4.3달러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겁니다. 결국 42.5달러에서부터 4달러대 중반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별 가격대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모두가 XRP가 국제금융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거래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 될지 40달러가 될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량과 유동성 관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XRP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채택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 분석일 뿐이고 실현 여부는 여러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XRP의 잠재력이 단순한 투기적 기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짚어본 텔레가온이나 체인즐리의 장기 전망도 근본적으로 XRP가 방대한 국제 송금 시장에서 활용될 거라는 가정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XRP는 몇 차례 랠리에도 $3 장벽을 쉽게 넘지 못하면서 조정을 거듭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기 홀더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진짜 상승은 XRP가 글로벌 유동성 네트워크의 깊숙이 녹아들 때 나온다 라고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XRP의 효용성과 확장성이 확인된다라면 지금의 가격 정체를 뚫고 앞으로 수십 달러 이상으로 도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계산해본 $8 또는 $20 이런 큰 숫자가 단순 꿈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미래 청사진으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XRP를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으로 DCA,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XRP를 모으기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경고성 전망입니다. DCA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만큼 자산을 사서 모으는 투자 기법을 의미하는데 우리말로 흔하게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XRP에 대해서 분할 매수 전략이 통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 디지털 웰스 파트너스의 CIO 매튜 스나이더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 트리덴트 디지털의 발표였습니다. 이 회사가 무려 $5억 규모의 XRP 준비금을 구축할 계획을 공식화한 겁니다. 트리덴트는 주식 그리고 금융상품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나서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 승인을 받아 XRP 매집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에게도 이미 이런 계획을 공개하며 최적의 XRP 매수 조건과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트리덴트는 XRP를 기업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공개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이미 앞서 웹버스 그리고 웰지스틱스 헬스, 비보 파워 등 여러 상장사들이 XRP를 자산으로 보유하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여러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 규모로 XRP를 사들이겠다라고 나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해서 스나이더 CI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지않아서 개미 투자자들이 분할 매수로 XRP를 모으려고 해도 더 이상 남은 XRP가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양반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에 크게 개의치 않고 꾸준히 XRP를 모아갈 수 있었지만 머지않아서 기관들이 남아있는 물량을 싹 쓸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트리덴트 같은 기업들이 수억 달러씩 XRP를 매집하고 게다가 10여 개 XRP 현물 ETF까지 출시가 돼서 대형 자금이 XRP 시장으로 유입되면 시중에 개인이 매수할 수 있는 유통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대형 기업들은 XRP를 자산으로 들고 가용 물량을 시장에 영구히 빼내는 그런 계획도 공표했습니다. 예컨대 트리덴트는 자사 준비금으로 확보한 XRP를 장기 보유해서 유동성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인들이 잠겨버리면 가격은 희소성 때문에 오를지 몰라도 정작 일반 투자자들은 높은 가격 때문에 더 이상 꾸준히 매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XRP가 너무 일찍 기관의 코인이 돼버려서 개미들이 탈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는 XRP의 현재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애초에 XRP는 초기 분배 특성상 보유 편중 현상이 뚜렷한 자산입니다. XRP 총 발행량 1000억 개 중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리플사와 초기 창립자들 지갑에 묶여 있습니다.
실제 집계 내용을 보면 리플사는 460억 개 XRP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에스크로 계정에 잠겨 있어서 시장이 한꺼번에 풀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만 일정량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유통 중인 580억 개의 XRP마저 상위 소수 지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위 10대 XRP 주소가 전체 유통량의 21%를 보유하고 있고 상위 50대 주소로 범위를 늘리면 유통량의 53% 이상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상위 100개 지갑을 합치면 7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바이낸스,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 지갑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백만 명의 고객 자산이 모여있는 그런 계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이 XRP 공급량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것은 그런 구조인 것은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관들의 등장은 XRP 유통 구조의 큰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ETF의 등장은 특히 결정적일 텐데 현물 기반의 XRP ETF가 승인돼서 시장에 나오면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 등이 ETF를 통해 대량의 XRP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ETF 운용사들은 그만큼의 XRP 실물을 시장에서 사들여서 별도 커스터디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ETF에 묶여있는 물량도 사실상 일반 시장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유통 공급량을 잠그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한편 리플 에스크로 락업 물량은 매달 일정량씩 풀려 나오지만 리플사가 필요 이상으로 시장에 풀지 않고 다시금 에스크로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역시 인위적인 어떤 공급을 조절하는 장치로 작용을 해왔던 겁니다. 수요는 커지는데 공급은 제한되는 상황이 온다라면 XRP 가격에는 분명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매튜 스나이더가 지적했듯이 그런 시나리오에서 개인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로 모을 수 있는 XRP 양은 갈수록 줄어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XRP 수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 아예 시장 유동 물량 자체가 희소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먼저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이번에 살펴본 수치들과 시나리오는 막연한 희망이나 공포가 아닌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한 나름의 분석입니다. 언제나 낙관과 비관 이 두 시각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특히 XRP처럼 성장 가능성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자산에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다행인 것은 XRP를 둘러싼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데 자리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 규제 불확실성이 거쳐가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과 기관들의 참여로 프로젝트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XRP 홀더들에게 분명 호재지만 동시에 경쟁도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미가 큰 손에게 밀려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공부하고 남들 주저할 때 용기를 낼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게임의 판도가 바뀌어도 준비된 투자자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XRP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번 영상 내용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